아래는 제공하신 원본 스크립트를 별표 원본 길이와 구조를 최대한 유지 별표하면서 자연스럽고 전문적인 유튜브 건강 정보 스크립트 스타일로 다시 작성한 버전입니다. 핵심 주장과 순서, 설명 방식은 거의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반복되는 표현을 정리하고 문장을 조금 더 간결 명확하게 다듬었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반찬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익숙한 습관이 모르는 사이에 건강을 해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일부 음식을 재가열하면 우리 몸에 조용히 해로운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 암 위험을 높이거나 뇌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놀라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의사와 영양 전문가들이 별표 절대 다시 데워 먹지 말라고 권고하는 별표 흔한 5가지 식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 중 상당수는 평소 건강에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이라 더욱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특정 음식은 재가열 과정에서 화학 구조가 변하면서 유해 물질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여러 연구에서 암, 장 건강 문제, 심지어 치매 같은 퇴행성 질환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혹시 남은 음식을 다음날 점심이나 저녁으로 데워 드신 적이 있다면 오늘 영상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더 현명한 선택을 통해 건강을 지키고 마음의 평안을 얻도록 돕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실 주방에서 몇 가지 위험한 습관만 피한다면 오늘 느끼는 몸 상태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단순히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 아는데 그치지 않고 별표에 그런지 과학적 근거 별표를 통해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은 근거 없는 속설이 아니라 실제 의학 연구를 바탕으로 한 정보입니다. 이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게 되면 여러분 자신은 물론 가족의 건강도 매일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별 생각 없이 자주 데워 먹는 채소 중 하나가 바로 별표 시금치 별표입니다. 시금치는 영양이 풍부하고 손질도 쉬워 계란찜, 국, 찌개 등 다양한 요리에 자주 들어가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시금치를 전자레인지나 강한 불에 다시 데워 먹을 경우 예상치 못한 위험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금치에는 원래 질산염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질산염은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돕는 등 건강에 좋은 성분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조리된 시금치를 냉장 보관한 뒤 다시 가열하면 질산염이 분해되어 아질산염으로 바뀌고 이는 다시 발암 가능성이 높은 니트로사민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화학 반응은 눈에 보이지 않게 진행되지만 장기적으로 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독성 물질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30에서 40대 때 무심코 넘겼던 자극도 이제는 뇌세포나 조직에 더 큰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니트로사민은 다수의 연구에서 위장관뿐 아니라 뇌신경 손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발암물질로 보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요일 저녁에 야채 수프를 푸짐하게 끓여 시금치를 많이 넣었다고 해봅시다. 다음날 점심에 그 수프를 데워 먹는다면 어제까진 몸에 좋았던 시금치가 지금은 전혀 다른 물질로 변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습관이 몇 달, 몇 년 반복되면 작은 변화가 몸속에 조용히 쌓입니다. 당장은 이상이 없어 보여도 누적된 영향은 생각보다 깊이 건강을 흔들 수 있습니다. 이건 공포가 아니라 정보입니다. 매일 반복하는 사소한 주방 습관이 결국 전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몸을 지킬 선택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시금치를 식단에 넣고 싶다면 가급적 바로 조리해 먹거나 차갑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2번 이상 데우는 것은 피해주세요.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오늘과 내일의 여러분을 더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런 조용한 위험은 당장 문제가 보이지 않아 쉽게 무시되곤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별표 어떻게 다루고 조리하느냐 별표입니다.
시금치를 다시 데우는 일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음식은 별표, 감자 별표입니다. 많은 분들이 으깬 감자, 감자조림 등으로 즐기고 남은 것은 다음날 전자레인지로 간편하게 데워 드시죠. 감자는 포근하고 든든한 위안의 음식이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조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감자는 처음 익힐 때 전분이 부드러워지며 소화가 잘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냉장 보관하면 전분이 점점 굳어 저항성 전분으로 바뀝니다. 이 저항성 전분 자체는 장 건강과 혈당 조절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장 후 다시 가열할 때 특히 전자레인지처럼 열이 고르게 전달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감자 내부는 산소가 부족하고 전분이 풍부해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같은 위험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알루미늄 포일에 싸서 보관했다면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겉으로는 냄새도 안 나고 이상 없어 보여도 보이지 않는 세균이 증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감자를 다시 데워 먹으면 위장 장애는 물론 심한 경우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독소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기관은 예민해지고 면역 반응도 느려지며 장 균형이 무너지면 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장내 만성염증이 알츠하이머나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이는 감자를 완전히 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별표 어떻게 다루느냐 별표가 핵심입니다. 가급적 익히자마자 바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남겨야 한다면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고 데울 때는 전자레인지 대신 가스레인지에서 골고루 가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재가열은 한 번 이상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면 과감히 버리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감자는 신선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재처리하느냐에 따라 영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 이런 단순한 식습관 점검은 장기적인 건강에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댓글에 숫자 별표 별표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이 내용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신호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별표 계란 별표입니다. 삶은 계란이든 반숙이든 빠르고 저렴하며 단백질이 풍부해 건강식으로 여겨지죠. 하지만 전날 남은 계란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신 적이 있다면 그 선택이 정말 최선이었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란을 다시 데우는 행위, 특히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면 소중한 단백질 식품이 오히려 해로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조리할 때 단백질은 자연스럽게 변성되어 소화가 쉬운 구조가 됩니다. 하지만 이미 익힌 계란을 다시 열에 노출시키면 단백질 구조가 추가로 변하면서 소화가 어려워지고 체내 염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변화에 민감해집니다. 노화된 몸은 지방 처리 능력이 떨어지고 혈관 탄력이 감소하며 뇌는 만성염증에 더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계란을 자주 재가열해 먹는 작은 습관이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갑자기 계란을 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란은 뇌 건강과 전신에 좋은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익힌 뒤 되도록 빨리 먹고 보관했다면 재가열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지켜도 계란의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습니다. 미리 삶아둔 계란이 많다면 재가열 대신 차갑게 샐러드에 넣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냉장 보관 기간이 길거나 색 냄새가 이상하다면 주저 말고 버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우리가 매일 주방에서 하는 사소한 선택 하나하나가 쌓이면 몇 달, 몇 년 뒤 몸 상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험이 눈에 띄지 않는 식품일수록 더 주의 깊게 다뤄야 합니다. 작은 변화가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 음식은 많은 분들이 안전한 단백질로 여기는 별표 닭고기입니다.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하며 조리도 쉬워 닭가슴살이나 볶음 요리를 한 번에 많이 만들어 다음 날까지 먹곤 하죠. 그런데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한 번 익힌 닭고기를 다시 데우는 것, 특히 전자레인지처럼 급하게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몸에서 닭고기가 처리되는 방식이 미묘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변화가 쌓이면 장 건강과 전신 염증 반응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처음 익힐 때 단백질은 소화가 쉬운 형태로 변합니다. 하지만 다시 가열하면 단백질이 딱딱해지고 분해가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이로 인해 소화가 더뎌지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몸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둔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 괜찮았던 것이 이제는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저강도 염증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재가열된 닭고기의 단백질이 분해될 때 염증을 촉진하는 화합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미세한 염증이 쌓이면 심혈관 관절 건강, 기억력 저하 등 전신에 영향을 미치고 알츠하이머나 치매 같은 신경계 질환과도 연관이 지적됩니다. 닭고기 자체가 해로운 것이 아니라 별표 어떻게 다루고 재조리하느냐 별표에 따라 몸에 주는 부담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일요일 저녁에 닭가슴살을 구워두고 화요일 점심에 전자레인지로 데워 먹는다면 시간은 절약되지만 식감은 떨어지고 맛도 변하죠. 그 변한 식감이 단백질 구조 변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이 변화를 극복하려 했으며 소화기관, 면역계, 신경계에 부담이 쌓입니다. 특히 관절 통증, 혈압 문제, 뇌 피로를 느끼는 중장년층이라면 이 부분을 꼭 유의해 주세요. 물론 닭고기 재가열을 완전히 그만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소한 선택 하나가 몸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을 더 오래 유지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핵심은 조리와 보관 방식입니다. 필요할 때는 차갑게 먹거나 샐러드에 활용하고 보관 기간이 길면 과감히 버리는 선택도 필요합니다. 젊을 때는 이런 작은 스트레스를 버텨줬지만 나이가 들수록 회복이 느려집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온 몸을 생각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숫자 별표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마지막 5번째 음식은 버섯입니다. 버섯은 독특한 향과 쫄깃한 식감, 풍부한 영양소 덕분에 오랫동안 건강 식재료로 사랑받아왔습니다. 항산화 성분, 식이섬유, 면역력 강화 성분까지 있어 볶음, 찌개, 반찬 등 다양하게 활용되죠.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버섯은 채소 중에서도 재가열에 특히 민감한 식품이라는 점입니다. 이 민감함은 맛 변화에 그치지 않고 몸속 화학적 균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버섯은 단백질과 복잡한 효소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한 번 조리된 후 빠르게 분해가 시작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가열하면, 특히 2번 이상 반복하면 단백질 구조가 무너지면서 소화하기 어려운 형태로 변합니다. 그 결과 식사 후 복부 팽만감, 더부룩함, 무거움이 생길 수 있고 나이가 들수록 이런 증상이 더 두드러집니다. 중장년층은 대사 속도와 소화 효소 분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더 민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소화 불편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잘못 보관하거나 전자레인지처럼 불균일하게 가열하면 단백질 지방이 산화되면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유해 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세포 손상, 만성 염증, 노화 관련 기능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기억력, 집중력 저하, 뇌 기능 약화와도 관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버섯 전골을 끓여 가족과 맛있게 드셨다고 해봅시다. 다음 날 점심에 남은 전골을 전자레인지에 데웠더니 전날의 풍미가 사라지고 식감이 질겨졌다고 느껴지셨을 겁니다. 바로 그 맛과 식감 변화가 내부 성분이 변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미묘한 신호를 알아차리고 생활 습관을 조금씩 조정하면 몸의 무거움, 머리의 흐릿함, 소화 답답함에서 벗어날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식습관이 반복될수록 쌓여가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차이가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든다는 말처럼 오늘 영상을 계기로 식재료 하나하나를 다시 바라보고 몸이 더 편안하게 반응하는 방식으로 바꿔보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다룬 5가지 음식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세요. 60세 이후 삶에서 소화 불편이나 변비는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충분히 조절하고 바꿀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핵심은 몸에 약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잘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다룬 5가지 음식은 바로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음식이 있으신가요? 평소 자주 드시던 식재료였나요? 아니면 오늘 처음 알게 된 것도 있으셨나요? 어떤 계기든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을 더 잘 돌보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댓글에 오늘 배운 것 중 하나와 앞으로 어떻게 실천해 볼지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있기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해서 정직하게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